저희가 지금 30대 예. 후반입니다. 예, 41입니다. 예.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 냄새가 살짝 산 나는데 어디서 그런 걸 느끼시? 꼰대 냄새 다 빼고 왔는데 뭐 느끼셨나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꼰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피곤한 사람. 이건 내가 너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예.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면서 꼭 조언을 해. 지금 계속 자기 얘기만 하시면 이제 네. 작가님도 꼰대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농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일제 권혜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다소 도발적인 책,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예, 저자, 예, 라떼형으로 살기로 한 이명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일이 지금 네네.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아, 연배가 혹시 저희가 여쭤봐도 지금 될까요? 30대 예. 후반입니다. 제가 80년생이고 아마 작가님보다 2살 많습니다. 예. 아, 저 82년생입니다. 예, 41입니다. 예. 이 촬영 전에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농담 하나 드리자면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 냄새가 살짝 나는데 산 어디서 그런 걸 느끼셨나요? 이거 그냥 꼰대 냄새 다 빼고 왔는데 뭐 느끼셨나요? 모든 곳에서. 좋습니다. 예.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꼰대에 씌워진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네. 제가 좀 그런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사회에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일단 그러면 저자님에 대한 가벼운 소개해드리면 좋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첫 직장이 한국능률 맞습니다. 능률협회. 네, 그 다음이 이제 캐논 코리아에서 근무하셨고 예. 지금 현재는 무슨 일 하고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끝내고 네네. 나이 40에 가슴에 품었던 사직서를 던져버리고 네.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서로 기획의 신, 기획서 잘 쓰는 법, 업무의 신, 한마디로 기획과 좀 회사 생활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 잘하는지에 대한 책을 내신 분인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꼰대 책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제목 기니까 앞으로 꼰대 책이라고. 그러게 알겠습니다. 꼰대책. 꼰대책. 예. 일단은 그러면 꼰대 네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꼰대 개념. 꼰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피곤한 사람. 피곤한 사람. 그쵸.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데 예, 예. 자꾸 이제 라떼를 말이 하면서 예, 옛날 얘기 하시고 예, 그리고 왕년에. 가장 큰 문제는 옛날 얘기 하시면 들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자꾸 반복해. 제가 요새 보니까 그 꼰대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진짜 꼰대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네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희화하고 조롱하면서 네. 이게 반복적으로 막 쓰이다 보니까 프레임 너무 세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 오면서도 출판사 직원들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뭐를 딱 말했더니 저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작가님 꼰대 같아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위축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너무 눈치 보게 되고 그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 뭐 이제 90년대생, 밀레니얼들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반대에서 기성세대를 이해해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글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좀 썼습니다. 혹시 90년대생이 온다가 이제 네. 종합 베스트 1위 했으니까 이 반대편에서 요거 좀 한번 노려보겠다. 야,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복심술 하십니까? 꼰대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꼰대인 거예요. 꼰대.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네. 보면서 자, 이 몇 가지 해당된다면 내가 꼰대인 걸 알 수 있게. 남의 이익이나 입장보다 내 이익이나 입장을 앞세우면 그냥 그 사람 꼰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불문, 세대 불문, 성별 불문하고 그게 꼰대지 꼭 나이 먹고 윗사람이라고 해서 꼰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야기만 중심적으로 하고. 네, 지금 계속 자기 얘기만 하시면 이제 네. 작가님도 꼰대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농담입니다. 이 꼰대라는 그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전부터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왜 지금 시대에 꼰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의견도 강하고 뭐 SNS 이런 것도 세잖아요. 전파력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덧대서 그게 막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이 점점 이제 좀 위축되고 진짜 할 말 너무 하고 싶은데 꼰대네, 꼰대가 이런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입출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말 하안이라고. 그렇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쓴소리, 뭐 잔소리 이런 것들도 나한테 득이 될 수 있고 분명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네.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차단되는 것도 좀 아쉬웠어요. 이제 꼰대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 반대편에 있는 이분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의 90년대생들은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딱 이래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게 좀 더 강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유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세대. 그 어떤 가치보다 이제 이퀄티를 되게 공정성 같은 걸 중시하는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희생하고 억눌렀던 건데 네. 그들은 그런 걸 이제 표출하고 요구하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는 뭐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을 규정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기성세대랑 밀레니엄 세대가 안 맞겠네요. 안 맞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였는데 자기 중심, 기성세대는 조직 중심. 맞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유. 기성세대는 이유보다는 일단 지시. 네, 맞습니다. 예. 세 번째 공정성은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사실 예전에는 공정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긴 했었으니까 지금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오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쨌든 요즘 90년대생들이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찰이 있으니까 다시 맞습니다. 이런 책을 내신 예, 거잖아요. 예. 어떤 마찰들이 좀 실제로 사례로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상사의 컨펌을 맡거나 상사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이제 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전자결제로 딱 기한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가는 사례. 최종 확인 안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회사나 일보다 내 휴가, 내 저녁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중요한 만큼 우리도 중요하고 니들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회사 내에서는 자율이 조금 더 중시, 그러니까 규율에 기반한 자유가 조금 중시됐으면 하는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회사에서 중요한 가치들도 조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노력들이 수반이 되면 갈등의 골이 조금은 좁아지지 않을까.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서 그쵸. 미지근한 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거기 중간에 기름이 하나 껴 있어가지고 합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름이 서로에 대한 오해, 불신, 아까 말한 재단되어 있는 어떤 고정된 프레임 그런 기름들을 조금 걷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밀레니엄 세대를 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네. 아까 이쿼티, 뭐 자유, 개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존중해 주는 것만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휴가 간다고 할 때 왜 휴가가 어디 가라고 물어보지 않고 회식 가자 오늘 한잔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뭐 저녁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일정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단 이제 일적인 면에서는 칼같이 해도 되고 조금 냉정하게 말할 거 말해도 되지만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요즘 세대들이 중요해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기성세대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리더로 일을 해서 이제 뭐 10명 가까운 조직을 이끌어 봤는데 외롭습니다. 솔직히 점심시간 한 11시 59분 되잖아요. 그래서 딱 뭐 조금 일하다가 12시 5분쯤에 딱 보면 아무도 없어요. 밥 먹으러 간 거죠. 밥 먹고 가자는 얘기는 안 했고. 네. 그럼 이제 혼자 밥 먹는 경우도 있고 창피하니까 이제 200m 떨어진 편의점 가서 상황뼈 하나 먹고 와서 뭐 이제 겉으로는 먹고 온 척 또는 뭐 일하다 못 먹은 척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나오셨나요? 왜? 기성세대 분들이 밀레니얼 세대랑 일하면서 또 가장 힘든 것들 회사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Y를 확인하지 않고 왓과 하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일의 스콥도 좁아지고 시키는 것만 탁 해서 가져올 때가 상사가 가장 화나는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을 시킨 목적, Y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사가 저 일을 왜 시켰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많아지고 넓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니까 밑에 분들은 시킨 일만 하는 거고 나 왜 내가 시킨 일만 해야 돼? 짜증나고 회사가 싫어지는 거고 윗사람들은 쟤 시킨 일만 해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니까 일을 시킬 때에도 그런 이유나 목적을 좀 강조해줬으면 좋겠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상기하고 일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윗세대 분들도 네네. 기성세대 분들도 본인이 그런 것들을 받아봤어야지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일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예. 흔히 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 줄 줄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실 뭐 결손 과정에서 그런 결손이 나올 확률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런 결손 리더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지가 그랬다고 그걸 똑같이 하는 건 더 나쁜 거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그걸 조금 깨닫고 다잡고
거기까지 단절시켜버리고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 책이 필요하지 90년대 네네. 생년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어떤 걸 좀 이해하면 그래도 아까 끼인 세대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 책 그 챕터에도 아프니까 꼰대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올라와 보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저는 이해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그들도 끼인 세대다. 위에서 치이고 니들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올라오니까 힘들고 분명 아픈 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라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그냥 적어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노력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너무 예쁘고 좋겠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뭔가 말을 했을 때 아씨 꼰대네 짜증나가 아니라 저 사람 저기 나한테 왜 했을까? 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닐까라고 수용하려는 정도만 돼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에 되게 공감 가는 게 밀레니엄 세대들이 기성세대 입장에 서본 적이 없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서는 대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웹툰의 명대사잖아요. 그 입장에 안 서보면 절대 그 입장을 공감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해한다는 조차가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생각은 해요. 네 맞아요. 저도 뭐 고백을 하자면 네네. 예전에는 꼰대였던 성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꼰대의 특징 중 하나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뭐요? 이건 내가 너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면서 꼭 조언을 해. 근데 사실 얘는 들으려고 한 적도 없어. 근데 나 혼자 얘기하고 싶어서 거기에 내가 네. 너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 보니까 사실 제 나이가 이제 그 기성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젊고 그래서 네. 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기는 좀 늙었고 네. 근데 내가 하는 행위 중에 일부도 꼰대에 가까운 것들이 있구나. 아, 얘는 있어요.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만 얘기하고 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요즘에는 사실 어떤 도움을 먼저 요청하기 전에는 웬만한 가급적 얘기를 안 하고 아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